말하기, 언어, 단어와 문장들. 매일 우리는 이들을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혜님 어디서 볼 수 있지? 어머니. 아침에 봐요? 여러분은 말을 시작한 지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아마 말을 어떻게 배웠는지 기억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은 태어난 그 순간에 말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근데 가장 무서운 동물은 뭐야? 또 형제들,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말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리를 내고 손짓, 발짓을 하며 흉내를 냈습니다. 그러다가 처음으로 말을 트면서 첫 단어를 말했습니다. 코. 그러다가 두 단어를 붙여서 말을 했습니다. 우리 빨랐어.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문장이 되는 말을 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를 사용해가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차가 또 여기 다 써.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미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바로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하는지를 또 어떻게 의사소통하는지를 가르치는 그 장본인이라는 것을 아시고 계셨는지요? 말을 배우는 것, 또한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것을 배우는 것, 이것이 아마 우리가 유아시기에 배우는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일 겁니다. 말을 배우는 것, 이것이 학교에서 배우는 읽기 쓰기를 배우는 첫 스텝인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잘하는 기술이 없이는 아이들은 읽고 쓰는 것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일하기를 무척 싫어하는 한 장꾸러기 농부가 살았어요. 읽기와 쓰기는 단지 두 가지의 다른 언어의 형태일 뿐입니다. 읽기와 쓰기가 바로 우리가 학교에서나 또는 일하는 곳에서 사용하는 언어이면서 또 우리가 성장된 어른의 세계에서 쓰는 언어인 것입니다. 읽기, 말하기, 쓰기. 의사소통하기를 배우는 것은 마치 우리가 달리기를 배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달리기를 배우기 전에 여러분은 먼저 어떻게 걷는지를 배웁니다. 또 걷기 전에 여러분은 먼저 어떻게 기는지를 배우지요. 기억나요? 어디 갔었어요? 이것은 읽기와 쓰기를 배우는 과정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읽기와 쓰기를 배우기 이전에 여러분은 말하는 것을 배우고 또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하는 것을 배웁니다. 또한 말하는 것을 배우기 이전에 여러분은 단어의 뜻을 먼저 배웁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민이라는 현상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생활에 중요한 요인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나라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기들의 언어를 소중히 생각하며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한 이들은 자기들의 언어와 풍습을 자기들의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서 우리가 쓰는 언어는 한국어입니다. 그렇지. 아이 착해요. 미국으로 이민 온 많은 부모님들은 될 수 있으면 빨리 아이들이 이민 온 나라의 말인 영어를 배우기를 바랍니다. 물론 아이들이 이민 온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것은 필수이지만 모국어인 한국말은 어떻습니까? 내 거에 다요. 이 아들이 우리 부모들이 말하는 언어, 즉 우리 가족이 쓰는 말, 부모들이 가장 편하게 쓰는 말을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특히 유치원 전에 아이들이 모국어를 말하는 것을 배우는 데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야? 이스. 그렇지. 이건? 코. 이건? 눈. 우리 아이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모국어를 배우는 이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모국어를 안다는 것이 영어를 더 잘 그리고 더 빨리 배우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어린 유아 시기에 우리 언어인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어를 안다는 것이 나중에 아이가 제2 외국어를 배울 때 더 잘 그리고 더 빨리 배우도록 도와주기 때문이죠. 30여 년에 걸친 미국의 이중언어 교육 연구 결과에 의하면 모국어에 확실한 기반이 있는 아이들이 훨씬 빨리 그리고 더 잘 제2 외국어인 영어를 배울 수 있었고 또 창의력과 사고 능력, 언어 능력 그리고 전반적인 학업 수행 능력이
영어만을 쓰는 아이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이네. 그치? 진정한 이중 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두 가지 언어로 읽고 쓰고 말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그런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들의 세계에서 말할 수 없는 혜택이 있습니다. 어른들, 즉 부모님들, 가족, 그리고 선생님들은 어린이가 말을 하도록 하는데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아이들을 집에서 쓰는 말, 즉 우리 조상들의 말을 배우는 것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말하기를 배우는 것을 돕는 가장 좋은 시간은 여러분과 아이들이 함께 놀며 재미있는 것을 함께 하는 때입니다. 심지어 1살, 2살의 어린아이들도 그저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것만으로도 말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노는 중에 아이가 무엇을 하는지를 얘기해 주는 것도 말을 배우는 것을 도와주는 좋은 방법이죠. 국수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집어서 줘야지. 유아들이 노는 시간은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그저 아이들이 놀기만 하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는구나 생각할 뿐이지, 그 아이들이 무엇인가를 배우려고 안간 힘을 쓴다거나 노력하는 것을 상상하기란 힘들죠. 그러나 재미있게 노는 그 시간이 바로 아이들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때인 것입니다. 수진아 일어나. 수진이 누나 일어나. 일어나세요. 삐꼬부. 아이들이 놀 때 아이들은 바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건져줄게. 이쪽으로 오세요. 토잉카가 왔어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든가 하는 세상의 이치를 배우는 거죠. 중요한 것은 아이들은 그러면서 단어의 의미를 배우며 말하는 방법과 또 어떻게 의사소통하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이들이 노는 동안 아이와 얘기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아이가 말하도록 배우는 것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바나나 주스. 와. 우유 주스. 우유 주스. 우유로도 주스를 만드는구나. 페퍼로니 주스. 근데 아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혹은 아이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에 대해서 코멘트를 줌으로써 손가락하고 발가락 다 그렸구나. 아, 이쁘다. 또는 아이들이 흥미있어 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본다든가 신호등이 어디 있나? 아이들에게 다른 방법으로 말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아이들이 말을 배우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이죠. 누구 그려줄 건데? 할머니. 우리 가족 그릴 거야? 아이가 노는 중에 이야기하는 것은 가르치는 것과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거기에요. 아이가 노는 중에 이 얘기할 때 여러분은 아이가 말하도록 북돋아 주기 위해서 아이가 흥미있어 하는 것에 대해 얘기를 하게 되죠. no. 소방차랑 사고가 났네. 이쪽으로 와. 오, 이게 뭐야? 여기 뭐 나오는지 알아, 예솔이 여기서? 목표는 아이들에게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면서 말하는 것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은 단지 아이들이 말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또 새 단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면서 더 이상적인 방법으로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의 아이와 배움의 중간 역할이 되는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 잘 먹었습니다. 그래, 벌써? 네, 저는 아빠 닮아서 빨리 먹어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시작할 일은 여러분이 아이와 함께 노는 동안 아이가 말하는 것을 배우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언어를 배우는 것, 그것이 즉 열쇠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이가 놀고 있는 중에 이 얘기를 할 때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아이가 무엇에 관심이 있어 하는지에 대해서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근데 비행기가 어디로 가지? 기차길로 가나? 땅으로 가나? 어디로 가나? 하늘. 하늘에서 어떻게 가요? 그렇게 가요? 와, 그렇게 가요? 여기 사람이 탔어요? 안 탔어요? 네, 기다리고 주의 깊게 보고 들어주는 것입니다. But there's people. 사람이 없어요? 가짜 비행기라 사람이 없나 보다. 그러면 아이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지를 보여주겠죠? 안에 있다, 안에. 안에 사람이 있어요? 승주 엄마는 딸이 비행기를 들여다보고 있는 동안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기다려줬습니다. 이런 엄마의 행동은 딸이 엄마에게 자기가 흥미있어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죠.
그렇게 할래요? 저는 여러분이 아이와 함께 노는 동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4가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아이가 놀 때 아이가 말을 하도록 돕기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의 첫 번째 일은 아이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코멘트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기다려주는 거죠. 코멘트를 준 다음에 잠깐 몇 초 동안 기다려주는 이유는 아이가 이야기를 꺼낼 수 있도록 시간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거는 뭐예요? 거는 뭐예요? 이거는 설탕이요? 아, 맛있겠다. 방금 전에 예에서 본 것처럼 별이 엄마는 별이한테 와, 너무 맛있겠다 라고 코멘트를 주고 기다려줬어요. 근데 너무 많이 넣으면 배 아파.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별이는 근데 너무 많이 먹으면 배 아파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문장은 어린아이가 말하기엔 긴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코멘트를 주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일이죠. 자, 여기 엄마들이 아이들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코멘트를 주고 있는지 몇 가지 예를 같이 보기로 할까요? 승주가 이미 흥미있어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승주 엄마가 어떻게 코멘트를 주고 있는지를 눈여겨보십시오. 돌려서 섞는 거야. 승주 엄마는 간단히 승주가 비터를 가지고 돌리는 것을 보고 돌려서 섞는 거야 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반대로 할 수 있어. 이것이 바로 코멘트입니다. 아이가 갖고 놀고 있는 장난감을 묘사한다거나 혹은 어느 한순간에 아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묘사하는 것이 코멘트인 것입니다. 여기 예솔이 엄마가 예솔이가 흥미있어하는 노란색 자동차에 대해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엄마는 이 차가 좋은데? 옐로카가 좋은데? 엄마는 이 차가 좋은데, 옐로우 차가 좋은데 라고 예솔이 엄마는 예솔이가 갖고 있는 노란색 자동차를 좋아한다고 말했어요. 아이가 놀고 있는 중에 하는 이런 코멘트는 아주 좋은 코멘트가 되겠죠. 자, 여기 별이 엄마가 코멘트를 주고 나서 별이가 말을 하도록 기다려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눈여겨봅시다. 왜냐면 별이 얼굴하고 엄마 얼굴이 다르니까는 별은 작고 엄마는 크고 그렇잖아. 그리고 엄마 얼굴이랑 별 얼굴이랑 다르고 그리고 목도 머리도 다르고 그렇잖아. 별이 엄마가 간단히 별이의 얼굴이 엄마 얼굴하고 다르다고 코멘트를 줬습니다. 왜냐하면 별이 얼굴하고 엄마 얼굴하고 다르니까 라고 말하니까 별이는 엄마의 말을 받아서 곧 별이는 작고 엄마는 크고 그러잖아. 그리고 엄마 얼굴이랑 별이 얼굴이랑 다르고 목도 다르고 그러잖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와, 별이는 벌써 꽤 긴 문장을 썼어요. 놀라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엄마들이 자기 아이들에게 각자 코멘트를 주는지를 보셨죠? 코멘트는 마치 말을 하도록 초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누가 물어볼 때 갖는 그런 강박관념이 없이 자, 어서 얘기해보자 하고 자연스럽게 초대하는 것이죠. 예솔이 엄마가 어떻게 예솔이에게 코멘트를 주는지 들어보세요. 예솔이 집은 되게 멋있는 집이네요. 아니, 저기요. 저기예요? 네. 저 집이에요? 네. 와, 예솔이 집은 참 크네요. 어른들이 코멘트를 주고 난 후 아이들이 말하도록 시간을 줄 때 아이들은 말하기가 훨씬 쉬워지는 것입니다. 충분하게 기다려준다는 것이 어른들에게는 사실상 매우 힘이 들죠. 좋은 방법은 아이들을 얘기하도록 다그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기 위해 속으로 조용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세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 중에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아이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코멘트를 주고 그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골 봐봐. 아, 예쁘네. 아이가 말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아이가 엄마에게 자기가 흥미있어 하는 것을 보일 때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십시오. 그게 뭐예요? 그리고 나서 다섯을 속으로 조용히 세면서 몇 초를 기다린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이에게 물어볼 때는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있는가 하면 대답하기 쉬운 질문도 있겠죠. 가령 예를 들면 이게 뭐지? 라고 묻는 것은
비교적 대답하기가 쉬운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왜 그럴까 하고 묻는 질문은 아이들에게 약간 좀 어려운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시도해 볼 수 있는 질문들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하는 거야 지금? 나 아파서 바른 거야. 아파서 바르는 거야? 뭐 바르는 거야? 나 바른 거야. 수진이 엄마가 수진이에게 지금 뭐 하는 거야? 하고 물었어요. 이런 질문은 아주 좋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문은 아이가 여러 가지로 다르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이죠. 알라기. 자, 이제 아이들이 멈추고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드는 질문, 또한 많은 대답을 얻어낼 수 있는 질문들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차도 고장났대요. 어떡하죠? 아빠가 뭐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지? 아빠 뭐 하시니? 이런 질문들은 조금 더 대답하기가 어려운 질문들이죠. 왜냐하면 이런 질문은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실제로 생각해 봐야 할 거고, 또 그 다음에 그 일에 대해서 얘기할 단어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생각할 틈이 요구되는 약간 어려운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짧은 대답이 나올 것 같은 질문이라도 아이들에게는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좋은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냥 짧은 대답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질문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게 무슨 색깔이니? 오렌지. 주황색? 그건 뭔데? 다리. 이건 무슨 색이지? 혹은 너 이게 뭔지 알아? 라고 물을 때 아마 아이들은 간단하게 한두 마디로만 대답하고 말겠죠. 그러나 아마 이런 정도의 말이 어떤 아이들에게는 부담이 안 가는 적당한 양의 말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기 한 예가 더 있군요. 그럼 뭐 있어요? 바나나 주스. 그리고 과자 주스. 그다음에 마저린 주스. 그다음에 말저린 주스도 있어요? 와, 엄마 너무 신기하다. 말저린 주스도 만들고. 와, 과자 주스, 마가린 주스. 우린 이 세상에 그런 주스가 있는 줄도 몰랐네요. 주스 주세요. 그러나 별이 엄마는 어떻게 하면 딸이 말을 하도록 부추기는지를 알았어요. 별이 엄마는 이 세상에 마가린 주스가 어딨어? 하지 않고 오히려 놀라움을 보이면서 딸과 함께 가상적인 게임을 했어요. 자, 세 번째 방법은 여러분의 아이가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도와주냐고요? 이번에는 아이가 대답한 말에 조금 더 붙여서 되받아 말해주는 것이죠. 이 방법은 코멘트를 준다거나 질문을 하는 것과는 약간 다르겠죠? 여기 별이 엄마가 어떻게 별이가 한 말에 조금 더 덧붙여서 말해주고 있는지를 보실까요? 바람이 불어서. 바람이 불어서 날아가? 별이는 바람이 불어서라고 말했고 별이 엄마는 단지 바람이 불어서 날아가라고 별이가 한 말에 조금 더 덧붙여서 완전한 문장이 되도록 말을 해줬습니다. 아이가 말한 것을 같은 뜻이지만 다시 다르게 바꿔서 말하는 다른 또 하나의 방법은 부탁하거나 코멘트하는 것을 질문하듯이 해보는 것입니다. 다음을 지켜보시죠. 어떤가? 뭐? 그게 어떤가? 엄마 어떤 거 가질 거냐고? 수진 엄마는 수진이가 어떤 거 하고 말하는 것을 돌려서 질문하는 형식으로 바꿔서 엄마 어떤 거 가질 거냐고? 라고 약간 덧붙여서 물었습니다. 아이들이 점차 말이 늘어가면서 여러분은 여러분과 아이들 사이의 대화가 좀 더 길어진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치 큰애들과 어른들이 얘기하듯이 내가 한 다음 내가 하고 내가 한 다음 내가 말을 이어받는 서로 왔다 갔다 하는 대화가 이루어지겠죠. 여기 예솔이와 예솔이 엄마가 놀면서 주고받는 대화를 보세요. 엄마 삐졌어. 엄마 화났어. 나도 삐졌어. 나도 화났어. 나도. 좋아하면 안 돼. 나 문 잠글 거야. 네 번째이며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가 영어로 말할 경우 한국말로 다시 되풀이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 아이들이 영어와 한국말을 섞어서 말하는 것이 아마 이미 여러분 눈에 띄셨을 거예요. 그게 무슨 색깔인데요? 블루색. 블루색이 뭐라고 얘기하더라? 블루색. 승주가 어떻게 한국말과 영어를 섞어 말하는지를 보셨죠?
어린아이들이 두 가지 언어를 동시에 배우게 되는 경우에 두 언어를 한꺼번에 섞어가며 사용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인 것입니다. 이거는 어디 있어요? 이거는 어디서 있지? 스카이. 하늘에 있어요. 승주 엄마는 승주가 한 말을 다시 하늘에 있어요 라고 한국말로 되풀이해 줬습니다. 승주가 한국말을 계속해서 배운다면 그것이 결국은 영어를 빨리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승주는 진정한 이중 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다음에 이어서 예희가 엄마에게 뭐라고 말하는지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릴 거야. 패밀리. 우리 가족 그릴 거야? 예희 엄마는 예희가 한 말을 다시 한국말로 말해줬어요. 이제 예희는 family가 한국말로 가족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단지 4가지입니다. 코멘트를 주고 기다리는 것, 거기 물인데 물? 물에 빠지면 안 되는데. 물에 빠지면 안 돼. 질문을 하고 기다리는 것, 포크레인은 뭐 하는 거예요? 아이가 한 말에 조금 더 늘려서 대답해 주는 것, 이렇게 하면 흙을 해는 거. 흙을 이렇게 푸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이에게 한국어로 한 번 더 되풀이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양은 무슨 색깔이야? White. white, 하얀 색깔이네요. 그죠? 한국말로 하얀색, 영어로는 white. 무엇보다도 아이가 재미있어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야 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여기에 4가지를 기억하기 쉬운 방법이 있죠. 물 한 컵 줘라고요. 물, 물어보고 기다리고, 한국말로 다시 되풀이해서 말해주고, 코멘트를 주고 기다리고, 조금 더 늘려서 말하는 것입니다. 꼭 물 한 컵 줘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물 한 코죠. 자, 이제 여러분은 아이와 함께 놀 때 아이들이 말을 배우도록 도와주는 효과적인 방법 4가지를 아셨죠? 아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노는 시간이 즉 배우는 시간이니까요. 재미있게 놀면서 배우는 거죠. 아이와 함께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는 동안 엄마는 아이가 말을 할 수 있도록 부추겨주며 또 새로운 단어를 쓰도록 부추겨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언어는 문화의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화는 내가 누구인가를 말해주는 한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의 문화, 우리의 유산인 언어,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에게 물려줄 값진 유산인 것입니다. 웃는 거 그릴까? 우는 거 그릴까? 웃는 거. 아, 웃는 거.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의 아이를 우리의 문화와 언어에 연결시키는 다리가 되는 장본인인 것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시간을 내서 아이와 함께 노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놀면서 여러분이 오늘 배운 것을 연습해 보세요. 물어보고 코멘트를 주고 기다리고 조금 더 늘려서 말해주고 그리고 다시 되풀이해서 한국말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재미있게 논다는 것도 잊지 마셔야죠. 꼭 비싼 장난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집안에 굴러다니는 아무 거라도 괜찮아요. 빈 시얼 박스, 부엌에서 쓰는 계란 젓는 기구라거나 또 심지어 오래된 옷들, 우습게 생긴 모자 이런 것들이 다 아이들에게는 장난감이 되는 거죠. 아이들은 아무 것이라도 훌륭한 장난감으로 둔갑시키는 그런 상상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물어보고 코멘트를 해주고 좀 더 늘려서 말해주고 한국말로 다시 되풀이해서 말해주고 하는 이런 방법을 쓰기가 편해지기까지에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러나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매일 조금씩만 연습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이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언어는 즉 열쇠인 것입니다. 아니야, 여기 넣어야지. 이게 나야 돼? 알았어. 엄마 사람 만드는데 왜 이렇게 내? 크게 만들어야지. 알았어. 별이처럼 만들게. 크게. 크게. 이게 크게 해야지. 엄마처럼 크게. 자, 와, 얘기는 엄마, 아빠 또 누구예요? 네. 이거는요? 언니. 이거 언니야? 예쁘다.
엄마는 이 차가 좋은데? 옐로카가 좋은데? 나도 내려가가 좋아. 아이, 엄마 거. 아, 내 거야. 엄마 거. 내 거. 엄마 거. 내 거. 짜잔. 노래 불러줘봐, 수진이가. 수진이가 노래 안 불러줘? 굿나잇. 잘 거야? 네.